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발전의 미래 비전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제3특수학교와 특수교육원 설립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00명대에 불과했던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이른바 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인구 급증과 함께 빠르게 늘어 10년이 지난 현재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급 역시 32개 학급에서 152개 학급으로 늘었고 덩달아 특수교사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엔 세종시 첫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문을 연 데 이어 지난달엔 두 번째 특수학교인 세종이음학교가 개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들 두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234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특수학교 추가 설립 계획을 내놨습니다. 도시가 60~70만 인구에 이를 경우 특수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담았습니다. 우선 2026년까지 기본 계획을 짠다는 구상으로 건립 위치는 신도시에 건립된 앞선 두 학교와는 달리 읍면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권 발전 개발 계획을 확인해 보면 그쪽 부분에 한 15만까지의 도시 개발 계획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제3특수학교는 북부 쪽에 저희들이 만들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됩니다. 현재 대평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부지 확보까지 마친 가운데 이르면 2026년 3월 개원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장애 공간 문화 공간, 미래 교육 공간, 재활 훈련 공간, 직업교육 공간 등을 갖춘 세종특수교육원을 3생활권에 오는 26년에 개원하겠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세종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천 평가단을 구성해 이행 정도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비장애 아이들보다 체험활동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이 그동안 홍성 본원에서만 진행했던 어울림 체험활동을 북부와 남부 지역까지 확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갑자기 집안 바닥이 크게 흔들리자 유아들이 선생님과 함께 침착하게 책상 밑으로 피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대피할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쿠션, 방석, 승강기 안전사고부터 소화기 사용법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를 직접 체험을 통해 배워갑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 안전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북부체험관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오니까 소화기 같은 것도 직접 해서 불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도움이 된 것 같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이 마련한 어울림 체험 활동입니다. 안전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 체험 등을 통해 유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 유아들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산 북부와 서천 남부 체험 교육원까지 체험 활동이 확대됐습니다. 체험은 모든 유아에게 열려 있으나 비장애 유아보다 장애 유아의 체험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분원에서도 특별히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고 한편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원은 장애 유아들을 위한 체험 활동 이외에도 다문화 유아들을 위한 체험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오는 28일 개막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이순신 명성과 위상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이순신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성웅 이순신 세상을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4년 만에 재개되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축제가 지난 61년과는 완전히 다른 오로지 성웅 이순신만을 위한 축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오후 100여 명의 기마대와 기수단이 포함된 이순신 장군의 출정 행렬을 시작으로 500여 명에 달하는 군악 의장 퍼레이드까지 사흘간 이순신 장군의 명성과 위상에 어울리는 콘텐츠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협을 계승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멋진 공연을 즐기며 장군의 위협을 선양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이순신의 도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듬뿍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메인으로 개폐막식과 함께 특별 문화 공연이 열리며 온양 온천역 광장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버스킹이, 국교천과 현충사 일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1,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축제 곳곳에 배치돼 행사 안내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접근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아산 소방서 인근 등의 10,000대 이상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8대의 셔틀 버스를 운영해 20-30분 간격으로 역부터 축제장 간 이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눈앞의 흥행보다 충무공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역사의 새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역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임시 역사 신세를 지고 있는 천안역. 천안의 관문이자 전국 264개 역사 가운데 이용객이 10번째로 많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시골역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천안시인데 그래도 좀 뭔가 모르게 규모는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촌스러워요. 증개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 역사의 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으로 고건축을 현대화한 모습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처마를 비롯한 건물 곳곳은 마감재로 목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동부 광장은 실제 광장의 기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철도 이용 시민들이 교통 편의 제공은 물론 우리 시 랜드마크 역할과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천안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명품 역사로 만들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에 주안점을 두진 않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공언한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로 인정받기 위한 챌린지 행사에 참가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국내 1호 정원도시자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도심 한가운데 270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앙 녹지 공간을 자랑하는 지상정원. 여기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강 물빛정원까지. 세종시는 도심 전체적으로 우수한 정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1호 정원도시를 만든다는 게 세종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원도시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인 국제정원도시 CIB 평가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CIB는 캐나다에 있는 정원도시 평가 비영리 조직으로 지난 1995년 설립돼 현재 20개 나라 200여 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여기에서 주최하는 국제 챌린지 행사에 올해 처음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5개 나라 38개 도시와 경쟁을 펼쳐 최고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가 인증을 받았다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면 해외국 유치나 기관 유치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그게 또 그 기재부나 흔히 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비 확보에 있어서의 세종시가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에 앞서 CIB 의장단이 다음 주 세종을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말 현지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평가 등급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오는 2025년 4, 5월경 이곳 세종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사진입니다. 시설물에 위험 표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그 어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내판에는 점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있는데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시정질문에 나선 엄소영 의원은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아쉬운 점이 많다며 단순 점검을 넘어 놀이시설의 파손 시기와 진행 상황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놀이시설이 이처럼 안전점검 결과가 누락된 것인가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날 시정질문에선 회전 교차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류재국 의원은 회전 교차로는 교통사고와 통행시간 감소, 도시 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최근 설치 기준이 완화된 만큼 초소형 회전 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좀 해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일대 좀 변혁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지구 우수저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시가 지난해 해당 시설의 주차장 조성을 검토했는데요. 시가 전체 우수저류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올해 주차장 조성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지구 우수 저류 시설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운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지만 잦은 토사 유출로 관리가 힘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년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지역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 요구했고 지난해 시는 주차장 규모와 사업 방식을 검토해 올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차장 조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시가 배방지구뿐만 아니라 관내 우수 저류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용역을 통해 수립한 뒤 활용 방안을 다시 세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배방지구 우수 저류 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중단됐습니다. 시는 현재 아산시가 관리하는 우수 저류 시설이 14곳에 달하는 만큼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운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올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활용 방안을 세우는 데만 걸리는 시간만 3년째,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천안 성안 지역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안락 하늘소라는 해충 탓에 심한 곳은 나무 절반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령이 10년이나 됐지만 손으로 흔들자 뿌리가 손쉽게 뽑힙니다. 뿌리 속에는 손가락만한 애벌레가 들어있는데 안락 하늘소라는 곤충의 유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몇십 마리, 그 다음에는 몇백 마리, 작년 재작년에는 한 2, 3천 마리.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트병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나무 밑동에 알을 낳는데 애벌레가 커 성충이 되면 나무를 뚫고 나와 고사시켜 버립니다. 이 농가에서는 전체 블루베리 나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천안에선 4, 5년 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땅한 방제법이 없어 포획틀을 사용하거나 일일이 손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트랩밖에 없으니까 지금 빨리 트랩을 빨리 보급을 해서 이제 트랩을 설치해서 좀 한 마리라도 좀 줄여서 농가의 피해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만 그게 제일 큰 바람이죠. 현장을 방문한 지역구 시의원들은 천안시의 예비비 편성을 통한 포획틀 보급을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추경 예산 심의는 끝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지금 재난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예비비를 통해서 빠른 그 지원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수확기가 시작되는 블루베리 농가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근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무려 87주 만에 반등에 성공하더니 지난달 월간 매매 지수의 하락폭도 전주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내리던 세종시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전국은 평균 1.09% 떨어졌는데 세종시는 0.23%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하락률입니다. 이처럼 최근 세종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내림세는 크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에만 한 달 새 5.83%가 떨어지는 등 낙폭을 키웠지만 올해 들어 그 수치를 조금씩 줄이더니 지난달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는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21년 7월 셋째 주 이후 87주 만에 반등에 성공하더니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매 가격 상승을 기록한 건 전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다만 지난주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 다소 둔화된 건 좀 더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세종시 아파트 값이 이미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바닥을 찍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해서 예전처럼 급격한 상승세로 이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완만한 상승세, 그러니까 강보합 수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기 침체의 위기 등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의 경우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책이나 논문을 보면 종종 공저라는 말이 등장하죠.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지었다는 뜻인데요. 엄마와 아들이 가족의 말하기를 주제로 함께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출간된 가족의 말하기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이은아, 심선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천안에서 전통공예 작가와 청소년 진로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50대 엄마, 그리고 순천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아들이 함께 지었습니다. 먼저 책을 쓰기 시작한 건 엄마였습니다. 3, 4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의 제안으로 홀로 출간을 준비했던 이은아 씨. 그런 이 씨에게 교열과 컴퓨터 작업 등 출간을 도와주던 아들 선민 씨가 함께 책을 써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걸 쓰는 것처럼 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가 않은 작업이니까 한번 도와드려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원고를 처음 읽어보고 그걸 도와드리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 쓰고 나서 아이한테 이제 컨펌이랄까요? 이렇게 썼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 이렇게 같이 썼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평소에도 대화가 많았던 모자지간. 책을 내면서 다툴 때도 많았지만 그만큼 둘 사이는 더 끈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이제 제가 이 책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드렸을 때
되게 많이 우셨어요. 아, 내 딸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책에는 청소년 현장과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느낀 엄마의 이야기와 예체능계라는 평범하지 않은 직업군을 선택한 아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또래 친구들이 겪은 성장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나이대에서 쓴 건 없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서 그거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그 직업을 가지겠다고 말을 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책들이 없어가지고. 두 저자는 이 책을 부모와 자식,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읽기를 권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그 주변 이제 사례를 써놓은 곳들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한번 셋이 넷이 같이 읽고 소통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